서울 강남의 한 차가운 회의실, 변호인도 대행사도 없이 홀로 노트북을 열어 젖힌 한 남자의 손끝에서 대한민국 스포츠 예능의 판도를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출연료 미지급 소송이나 저작권 분쟁의 차원을 넘어선 거대 방송사의 자본 논리와 창작자의 생존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콘텐츠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장시원 PD가 꺼내든 PDF 파일 속에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은폐되어 왔던 불꽃 야구의 경이로운 수익 지표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JTBC가 원하지 않았던 숫자입니다라는 그의 나지막한 일갈은 법원의 방영 금지 가처분 판결로 승기를 잡았다고 믿었던 방송사의 침묵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시청자와 광고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저널리즘 역사상 이토록 제작자가 직접 재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플랫폼과 정면 승부를 벌인 사례는 극히 드물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미디어 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지표는 바로 불꽃 야구가 단 4회 만에 달성한 독보적인 수익 효율성과 그 이면의 압도적 시장 지배력입니다. 장 PD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광고 수익과 브랜드 통합 마케팅을 포함한 회당 평균 수익은 무려 1억 4천만 원을 상회하며 누적 수익은 5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편성 시간대와 광고 단가 체계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디지털 독립 콘텐츠가 얼마나 강력한 경제적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결정적 데이터입니다. 특히 유튜브 공개 하루 만에 150만 뷰를 돌파한 지표는 단순한 일시적 화제성을 넘어 시청자들이 최강야구라는 브랜드 네임보다 장시원이라는 연출자가 빚어내는 특유의 리얼리티와 휴먼 서사를 명확히 선택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과는 JTBC가 주장한 IP 도용 논리 이면에 실제로는 창작자의 독립적인 상업적 성공에 대한 플랫폼 측의 극심한 위기감과 독점적 이익 사수라는 거대 자본의 생리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기존 방송사가 독점하던 유통망의 힘이 약화되고 창작자의 기획력이 직접 자본과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이 수치는 향후 모든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플랫폼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의 핵심이자 이번 사태의 가장 날카로운 지점은 JTBC가 그간 고수해온 전략적 침묵과 그들이 은폐하려 했던 86억 원이라는 거대 수익의 불투명한 배분 구조입니다. 장시원 PD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JTBC가 최강야구 시리즈를 통해 벌어들인 총수익이 최소 86억 원에 달한다고 전격 폭로했습니다. 이 수치는 직관 경기 티켓 판매 수익, 굿즈 매출, 유튜브 채널 수익 및 각종 스폰서십 리베이트를 합산한 추정치로 장 PD는 공동 제작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투명한 수익 보고서나 정산 내역을 제공받지 못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파트너십의 기본은 투명성과 공정한 이익 분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 PD의 주장에 따르면 JTBC는 협상 과정에서 제작비의 과다 청구만을 문제 삼았을 뿐 정작 자신들이 거둬들인 막대한 부가적 매출에 대해서는 3차례의 공식 공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정보를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거대 플랫폼이 창작자를 동등한 이익 공유의 주체가 아닌 단순히 비용을 지불하고 부려먹는 하청 인력 또는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해온 미디어 산업의 고질적인 관행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 분쟁이 단순한 프로그램 포맷의 유사성 문제를 넘어 자본의 갑질이자 정산의 불투명성에 대한 구조적 비판으로 확산되는 배경에는 플랫폼이 창작자의 영혼이 담긴 결과물을 통해 86억 원이라는 막대한 부를 쌓으면서도 그 창의성의 원천인 제작사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 극도로 인색했다는 산업계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수익은 플랫폼이 독식하고 책임과 비용은 제작사가 지는 전형적인 불공정 계약의 전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악할 만한 사실은 JTBC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장시원 지우개와 출연진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유모형의 압업 정황입니다. 공개된 내부 회의록과 메시지 캡처본에 따르면 JTBC 고위 관계자는 출연진들에게 장 PD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불꽃 야구 출연 시 향후 자사방송 출연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식의 암묵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는 스포츠 예능의 핵심 자원인 선수와 출연진을 인질로 잡고 창작자의 독자적인 생태계 조성을 차단하려 한 비윤리적인 전략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 PD가 독자적으로 기획한 스토브리그 포맷까지 견제하려 한 정황은 JTBC가 콘텐츠의 창의적 진화와 상생보다는 기존에 구축된 자신들의 성을 사수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 경쟁 자체를 말살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들은 결국 시청자가 사랑했던 콘텐츠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으며, 이는 방송사의 브랜드 신뢰도를 심각하게 갉아먹는 치명적인 자책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장시원의 책임 경영이 불러일으킨 광고주 및 제작 현장의 전례 없는 신뢰 회복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법원의 방영 금지 판결로 인해 추가 수익 창출이 사실상 차단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장 PD가 12월 말 기준으로 모든 출연자와 스태프에게 약속된 출연료 및 보너스를 100% 지급 완료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신뢰 자산을 쌓은 행보로 평가받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법적 패소는 일시적인 중단일 수 있지만 제작진과의 신뢰 붕괴는 회복 불가능한 종말이라며 장 PD의 결단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경영의 파급 효과는 현장 광고주들의 전폭적인 입장 변화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장 PD의 수익 폭로 현장에 참석했던 한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팀장은 우리가 투자한 것은 JTBC라는 채널의 이름값이 아니라 장시원이 만드는 서사와 그가 보장하는 품질의 정체성이라며 장 PD의 창작권을 공개적으로 옹호했습니다. 법원은 외형적인 포맷의 유사성을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실제 시장과 소비 현장은 이미 진정성의 소유권이 법적 문서가 아닌 창작자의 땀방울과 책임의 무게에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짚어볼 점은 스포츠 콘텐츠의 상업적 가치와 팬덤 경제의 본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JTBC는 법적 공방 과정에서 최강 야구라는 IP의 소유권을 강조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강경 대응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장시원 PD가 보여준 데이터는 스포츠 예능의 성공 방정식이 단순히 포맷이나 상표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맺은 정서적 유대감과 리얼리티의 농도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불꽃 야구가 유튜브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회당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장 PD가 구축한 팬덤의 충성도에 있었습니다. 반면 JTBC는 막대한 자본력과 송출 채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팬들의 여론을 읽지 못하고 오로지 법리적 논리로만 대응함으로써 민심을 잃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시대에 방송사가 여전히 과거의 공급자 중심 사고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여섯 번째 분석 대상은 향후 항소심과 본안 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화약고가 될 창작적 기여도의 법적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산업적 재정의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장 PD가 던진 수익 폭로라는 승부수가 단순히 감정적 호소를 넘어 1심에서 누락되었던 실질적인 기여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기존 판결이 눈에 보이는 포맷의 유사성에 매몰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JTBC가 벌어들인 86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 중 얼마만큼이 장 PD와 스튜디오 C1의 창의적 역량에 기인했는지가 정밀하게 분석될 예정입니다. 특히 제작 과정에서의 의사결정권, 편집권의 실질적 주체, 그리고 선수 기용부터 경기 운영까지 이어지는 고유의 내러티브 구축 과정이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경우 이는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플랫폼 소유에서 제작자 중심으로 옮겨놓는 혁명적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이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시험대라며, 만약 법원이 제작사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다면 대한민국 방송계의 고질적 악습인 갑을 관계와 수익 독점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는 기념비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편의 프로그램을 넘어 향후 모든 독립 제작사와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창의성을 거대 자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방패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전체의 IP의 실질적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장시원 PD는 IP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너무 쉽게 입에 오르내리지만 결국 시청자의 가슴 속에 기억되는 것은 누가 이 이야기를 만들었는가이다라며 항소심에서의 전면적인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 단순히 포맷의 시각적 유사성이라는 표면적 현상에만 집중했다면 향후 이어질 법적 공방은 새롭게 폭로된 재무 데이터와 내부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바탕으로 창작의 실질적 주체성과 수익 배분의 정의로움을 가리는 전방위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결국 자본이 기획을 소유하는가 아니면 창의성이 자본을 리드하는가에 있습니다. 장 PD가 예고한 불꽃 야구 시즌2와 더욱 진화된 내러티브 구성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이는 거대 플랫폼의 일방적인 통보와 횡포에 맞서 창작자의 정당한 목과 명예를 되찾고 다시는 재무적 침묵 뒤에 숨은 거대 자본이 창작자의 열정을 압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외 콘텐츠 시장에서는 제작사 친화적 IP 계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독점 조항들이 법률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의 마지막 판결문이 어떤 문장으로 마무리되든 이미 대중은 숫자로 증명된 진실과 책임으로 증명된 진정성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더 이상 채널의 브랜드 파워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콘텐츠 이면에 숨겨진 제작자의 철학, 스태프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이익 정산의 투명성까지도 콘텐츠 소비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장시원 PD가 불러일으킨 이 작은 불씨는 거대 미디어 권력의 정당성에 균열을 내고 있으며 창작자가 자신의 창의적 결과물에 대해 온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불꽃은 꺼진 것이 아니라 더 큰 화염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며 대한민국 스포츠 콘텐츠의 진짜 정의와 가치를 가리는 경기는 이제 막 9회 말 역전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이 경기의 최종 승자는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시청자의 가슴 속에 남는 진짜 이야기를 지켜낸 자가 될 것입니다.